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원래 어원이 체코슬로바키아 소설가 카랄 차페크가 쓴 희곡에서 처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희곡에서 체코어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로보타라는 것이 사용되는데요. 희곡 내용에서는 사람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든 기계장치와 이런 시스템들을 통틀어서 로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식, 판단, 추론, 결론이라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학습이라는 기능을 인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만든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인공지능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처음 1956년 다트머스 회의라는 데서 처음 정의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계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지금 크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약한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 즉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등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능을 기계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핸드폰에서 음성인식이나 그런 시리 같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약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기능 외에 기계 자체의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포함된 컴퓨팅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이런 강한 인공지능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은 크게 제조용 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요새 관심을 받는 부분은 주로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회사 중에서요. 지금 제일 유명한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구글 산하에 있던 회사인데요. 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현대자동차의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로봇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빅독, 와일드캣, 아틀라스 등이 있으며 생명체와 유사한 외형과 운동 성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페퍼라는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페퍼라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프랑스의 알데바란 로보틱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공동 개발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해가지고 사용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같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This 4-foot humanoid robot is designed to read emotions and recognizes tones of voice and facial expressions in order to interact with humans. Equipped with cameras and touch sensors, Pepper has the ability to develop his own emotions too. 인공지능은 과거에는 인간의 지식을 그대로 기계가 주입해가지고 그걸 학습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대로 기계에다가 학습한다는 개념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당시에는 정보 저장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정보 저장 기술하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대용량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칭해서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알파고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가 딥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알파고는 이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리, 그리고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마스터는 중국의 바둑기사 커제 구단하고 바둑 대결을 해서 유명하게 됐고요. 그리고 알파고 리는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제로는 기존의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 리와 전혀 다른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알파고 마스터와 알파고 리는 기존에 바둑 기사들이 두었던 바둑 키보드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바둑을 두는 방식이라면, 알파고 제로는 아예 기본은 없고요. 바둑을 두는 방식을 가르쳐가지고 처음으로 바둑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실수를 통해가지고 실수해서 학습을 해가는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두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바둑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기존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리가 바둑 기사를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바둑 기사와의 대결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 리하고의 대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를 89승 11패, 승률 거의 90%죠. 거의 승률 90%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제로는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보다는 그 학습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걷기까지 과정하고 유사한데요.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계속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거기서부터 실수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두 발로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도 이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글 딥마인드 AI 시스템은요, 유방암 감지에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감지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해서 코로나19의 원인이 뭔지 규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의 치매 진단 치료까지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의료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미래는 간단하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잠깐이나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영화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Her라는 영화와 그리고 엑스마키나 그리고 채피 등의 영화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Her에서는 인공지능 OS인 사만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만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로서 사용자의 학습을 통해서 주인공에 최적화되는 기능을 갖는 인공지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에서는요,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에이바라는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채피라는 데서는요, 채피는 로봇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미래 경찰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가진 로봇이 채피가 되겠고요. 채피는 어린아이처럼 학습을 경험으로 축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뇌를 복사해서 본인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되는 이런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나타내는 미래 사회는 주로 노동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방향은 이제 앞으로 기계화해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요. 이미 인간이 하는 육체적 활동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향후 자동화면, 무인화로 효율성이 점점 극대화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무인화,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시장 및 직업군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 의하면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는 텔레마케터, 세무대리, 그리고 시계주고,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 은행 출납 직원들이 있고요. 향후 무인차가 활성화되면 택시기사 또한 대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으로는 전문치료사, 정신건강복지사, 치과의사, 내과 전문의, 영양사 등이 있으면서 영양사들이 있고요. 운동선수나 요리사 등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